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루어지는 학교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순경이 되면 학교 상담에 관한 가정통신문이 아이 편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정통신문을 받아보시고 상담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아이 편으로 다시 보내시면 선생님께서는 상담 시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정통신문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상담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데요. 상담 기간을 제외하고 담임선생님과 만나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담의 종류는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상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는 시간 약속을 꼭 지키시고 시간 중에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께서는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상담이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고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보시듯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살피고 가르치고 계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마음 편히 상담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상담은 한마디로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잘 길러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의 생활 모습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학교 생활, 가정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상담은 1년에 2번으로 1학기에는 한 번, 2학기 한 번 진행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부모님께서는 상담 기간을 이용하여 되도록이면 상담하는 것을 권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상담 기간이 어려우면 따로 시간을 내서 알림장이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기간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시로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의문하거나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수시 상담이 가능하니 부모님께서는 필요하실 때는 선생님께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상담을 하자고 들면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상담할 것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3월 상담은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성장 과정이나 건강 상태, 가정에서의 생활 모습, 학습 면에서 알아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은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꼭 메모로 준비해 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2학기 상담은 주로 9월에 이루어지는데요. 한 학기를 지나고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많은 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학교 생활에 대한 아이들 모습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아이를 지도하고 특별히 선생님과 협의할 내용이 있다면 상의해서 이끌어 주시면 좋습니다. 상담은 선생님과 학부모께서 나누는 이야기로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생님이 상담 원칙을 준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솔직하게 아이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의논하시는 게 좋고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더욱더 선생님께 미리 알려주셔야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실수를 하거나 오류 없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아이의 건강 문제, 아토피가 있거나 비염이 있거나 특별히 알러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분이 안 좋아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어서 체육 시간이나 학습 활동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도 담임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돌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침 일찍 나가시는 경우 아이가 지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도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아이에 대해서 지각을 하더라도 혼내거나 그러지 않고 충분히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고 칭찬을 남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경우는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지각한 부분을 다그치거나 훈육을 할 수 있고 나무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요. 아이에 맞는 선생님의 지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부모님께서 상담하시는 내용은 주로 크게 학습적인 부분, 친구 관계, 그 다음에 정서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습 태도 부분은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부모님께서 꼭 질문하셔서 내 아이가 학습에 임하는 자세를 꼭 살피셔야 합니다. 공부 시간에는 집중하는지, 제 시간 내에 과제는 해결하는지 물어보셔서 내 아이가 매일매일 학습 활동에 성실하게 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성적이 좋던 나쁘던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임하면 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학교 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학습 능력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다음에 너무 학습량이 많아서 아이가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기초 학력 부족으로 공부에 보충할 기회가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선생님과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고요. 학습 활동이 너무 많아서 학교 생활이 소홀히 하는 경우는 가정에서도 아이의 학습 부분에 대해서 아이랑 협의하여 지수를 줄이거나 양을 줄여서 아이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1학년 경우 3월이나 4월에 이루어지는 상담 시간에 꼭 한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수준을 점검해 보고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한글을 완성하도록 부모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1학년은 학교 생활이 어려운 점이 한글로 인해서 빚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한글 공부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경우 가정에서도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나름대로 노력하시겠지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준다면 선생님께서 짝꿍을 정하거나 모둠 활동을 할 때 아이가 보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로 구성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친구랑 같이 함께 할 활동을 많이 제시하여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좋고요. 가정에서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친구를 초대해서 놀게 하는 것도 부모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학년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느려서 아이들 속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1, 2학년 때 느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느리더라도 끝까지 마무리해서 완성만 하게 되면 느린 부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결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보다는 속도는 빠른데 완성도가 떨어져서 발전이 없거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천천히 매번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많은 양을 아이에게 제시하고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 아이들 수준에서는 대충 하는 습관만 들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가정에서도 좀 더 천천히 하더라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가 나가도록 부모님께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여자아이 경우 부모님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너무 소심하고 여리고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너무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학년 경우 여자아이들은 많이 여리고 소심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학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적응해서 어려움이 많이 해결되는데요.
가정에서도 목소리가 작은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경청해 주시고, 아이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할 때는 칭찬과 격려로 이끌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년 이상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소통하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경우 상담에서 보았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부모님과 소통을 꺼려하고 친구와 많이 오히려 소통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집에서 하는 사춘기 행동이 드러나지 않아서 선생님도 사실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의 사춘기에 대해서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보다 더 교육적으로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면 건강하게 사춘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부모님께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사춘기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3월이지만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피해도 되고요. 학습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를 선생님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상의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의뢰해서 아이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에 학교 생활이 어렵고 학습 활동에 참여가 어렵다면 이 아이는 1년 동안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다. 빠른 시기에 아이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한다면 1년 동안 아이도 보람차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간혹 부모님께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선생님도 많이 어려움에 처하고 다른 아이들도 피해가 가서 학교 생활이 엉망으로 이어져 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선생님도 아니고요. 부모님도 아니고 아이입니다. 아이가 힘들게 학교 생활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담 기간은 아니지만 수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입니다. 앞부분에 ADHD 성향이 있거나 유난히 공격 성향이 강하여 아이들을 수시로 놀리거나 건드려서 학교 폭력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선생님은 부모님께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가정에서도 폭력 예방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모님과 상담을 거쳤는데도요, 아이의 폭력이 사라지지 않게 되면 학교 폭력자치위원회를 열게 되고 해서 선생님이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이 생길 때 부모님도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아이의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때 바로 우리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을 잡을 수 있고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상담을 하러 갈 때나 선생님을 뵐 때 빈손으로 가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상담을 할 때 선물이나 음료 한 잔이라도 들고 가는 것은 선생님이 곤란을 겪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더라도 선생님께 고마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 기간에는 많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 아이에게 할애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20분이나 30분 정도 상담 시간을 확보하는데요. 그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고 너무 오랫동안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으로 시간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꼭 약속을 지키시고 상담에 임해 주셔야지 다른 시간에 또 상담 시간을 잡아서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담임선생님과 신뢰를 갖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담 시간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